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신지혜라고 하고요. 현재는 미디어 스타트업에서 커뮤니티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일과 관련된 회사를 창업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업 외에도 조직 문화 관련해서 컨설팅을 하거나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게 사실 조직 문화의 하나의 이야기이기도 해가지고 오늘 조합원 의견을 잘 모아내는 회의 방법을 저랑 같이 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전달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조합원들과 의견을 잘 나누면서 회의를 해볼까? 그 순서를 점검을 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지금 2시 7분인데 4시까지 진행을 할 텐데 진행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 또는 좀 멀리 계신 분들과 이렇게 2~3명씩 짝을 이뤄서 얘기를 하면서 다른 조직은 현재 어떻게 회의하고 있는지도 서로 좀 이야기 나눠보면서 서로에게 좀 배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가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이라기보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 조직 어떻게 하고 있지? 우리 조직 이거 지금 되게 잘하고 있구나. 이건 좀 보완하면은 더 조합원들이랑 회의를 잘할 수 있겠네? 그런 것들 점검하시면서 다른 조직의 얘기도 듣고 내 조직의 얘기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러한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할 때 대부분의 참여자분들이 시간 되게 빨리 지나간다라는 피드백을 항상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식사하고 오셔가지고 약간 나른하실 수도 있을 텐데 빨리 지나갔고 되게 이 시간이 되게 순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느끼시기를 바랄게요. 그게 재밌었다는 얘기니까요. 네, 그러면 저랑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저의 소속과 이름을 소개를 했고,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랑 2분씩 얘기를 나누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옆에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인사 나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다 같이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시작하는 단계에서, 편안하게 말을 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의 오늘 컨디션 점수와 이유도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조합원들이랑 했던 회의를 상기시키면서 내가 최근에 조합원들이랑 회의를 할 때 의견을 잘 모아내기 위해서 나는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봤다. 그런 게 있으면은 아주 작은 것도 좋고 좀 크게 변화를 줬던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공유하면서 여러분들 인사를 나누고 이 워크숍을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시 9분인데 한 5분 동안 옆에 계신 분, 2시 15분까지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고 이 공간에 먼저 도착하신 분이 대화를 주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 2분씩. 그러면은 이제 인사를 나눈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인사를 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순서는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하는 회의, 그리고 우리가 노조에서 하는 회의,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조합원들의 의견을 잘 모아내는 회의에 회의 전, 회의 진행, 회의 후,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같이 중점적으로 알아본 다음에, 우리는 회의 잘 하고 있나? 그 체크리스트를 점검을 해본 다음에 이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좀 한 3~4명씩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제가 또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하는 회의는 대부분의 조직은 다 이런 회의를 일반적으로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업을 고안하는 기획회의를 하고 그리고 기획회의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결정 사항의 진행 과정을 점검하는 보고회의도 하고 그리고 사안을 결정하고 합의하는 논의회의를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 회의를 얼마나 잘 준비하냐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에는 여러분들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회의의 성패는 회의의 취지와 목적이 명확한 자료 작성으로 시작이 되고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러면은 노조에서 하고 있는 회의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작성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회의를 하지만 저희가 노조에서 하는 회의는
조합원이나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하고 그리고 회사와 협상하는 교섭을 하죠. 그런데 오늘 저와 같이 알아볼 회의는 요 별표천원 조합원 의견 수렴 회의입니다. 그래서 노조가 회사와 교섭하기 전에 어떤 사항을 회사와 논의할지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회의를 많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 회의에 회의 전, 회의 진행 과정, 회의 후를 점검하기 전에 요 표를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여기에서 이 워크숍을 진행했었는데 작년에는 이 표 얘기를 같이 보고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번에 다시 이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이 표도 같이 보고 이 회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좀 잘 더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요거는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는 표인데요. 그 노동조합에 대해서 기존의 노동조합을 이제 이끈 이런 리더팀들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이제 많은 조합원들의 어떤 연령을 차지하는 MZ분들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의 변화를 조사한 표인데요. 여기를 보면은 설립 준비 장소, 기존에는 뭔가 은밀하게 비밀 장소에서 했다면 요즘 MZ는 공개적으로 밴드나 카톡방을 사용하고 싶어 하고 활동 공간도 광장이나 회사를 좀 더 이전에는 선호했다면 지금은 비대면도 좋다. 그리고 의사 표현 도구나 방식도 플래카드, 대자보, 깃발, 집회 시위, 점거농성, 노동가요 이런 것들로 의사를 표현했다면 지금 SNS 또 댓글 이모티콘, 게시물 공유로도 의사 표현을 하려는 그런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제 요 중간에 보면 의사결정 주체, 의견 수렴, 의사결정 도구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집행부 중심으로 조금 정보를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정보를 되게 공유하고 투명하게 그 공유받기 원하는 이런 조합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의견 수렴도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단기적으로 간헐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SNS라는 툴을 선호하기 때문에 수시 즉시로 의견을 공유받고 싶어하는 니즈도 있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을 하는 도구도 파업이나 집회나 압력이었다면 지금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직원들은 이런 걸 원한다. 우리 노조는 이런 걸 원한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다른 의견은 이렇고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길 바라는 그런 니즈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많이 만나는 이슈일 것 같기도 한데요. 기존에는 정년 연장이나 뭔가 장기 근속,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자 했다면 지금은 합리적인 조직 문화였으면 좋겠다. 나의 평가에 대해서 투명하게 좀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있는 현재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 이 현재 처해 있는 환경 개선에 대한 그런 니즈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직장에서 내가 되게 오래 일하고 그리고 무언가 이 직장에 이렇게 끝까지 상상을 하면서 일하는 환경에 대한 변화를 요구했지만 지금 MZ들은 지금 현재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더 집중을 하지 이것을 되게 장기적인 관점이나 시각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데이터상으로도 표로 정리해서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노조에 대한 명칭도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도 많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예전에는 뭐뭐 노동조합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뭐뭐 길드, 뭐뭐 크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니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같이 보고 저희가 이 다음에 회의 전, 회의 진행 과정 그리고 회의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보면 우리 조합원들의 되게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MZ들이 이런 필요,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회의에서도 이런 걸 요구하고 우리 회의에서 의견을 내가 이렇게 했을 땐 적극적으로 냈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내지 않았던 것도 이런 인식의 변화 때문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초반에 이 표를 같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표는 되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MZ들이 요구하는 것은 엄청나게 공정하길 원하고 투명하게 공유받길 원하는 니즈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나? 그리고 모든 직원에게 공정한 그런 안건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들과 의견을 모으고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Z세대들이 투명한 것과 공정한 것에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고 그들의 성장 배경이나 환경상 그런 것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은 다들 리더시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회의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를 연구하신 분과 이 얘기를 하신 분은 다 각기 다른 전문가세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MZ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르게 투쟁하고 활동하고 있다. 이 세대는 실리적인 것을 선호하고 현실 지향적 성향을 띠기 때문에 명분을 위한 형식적 포장은 걷어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이렇게 리더들에게 주는 안심의 문장이라고 저는 느껴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의를 진행할 때도 무언가 명분을 위한 형식적 포장에 집중하는 것을 많은 조합원들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실리적이고 현실 지향적으로 회의를 딱딱딱 진행을 해도 충분히 의견을 잘 모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전, 회의 진행, 회의 후 순서를 보면 약간 왜 이렇게 아래 블렛이 많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하나 순서대로 읽어보면 이게 다 잘 준비가 됐을 때 나의 회의 경험도 정말 원활했어 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회의 전에는 우리가 이번에 회의하기 위해서 지난 회의에 어떤 결과를 도출했고 그 결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맥락을 파악해야겠죠. 그래야 지금 진행하는 회의를 잘 진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난 회의의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필요시에는 회의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 의견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면 의견 수렴을 해도 되는 안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한 다음에 이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몇 월 며칠 회의에서 이 안건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이 결과를 도출하는 게 이 회의의 목적입니다. 회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이 안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면 좋겠어요 라고까지 안내를 하면 저는 아주 완벽한 회의 전 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 회의 자리에 가서 되게 의미 있는 의견을 내고 싶어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와가지고 그 회의에 되게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리드하는 그 회의 운영 방식에 따라서 딸려가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모두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안건을 주는 게 무언가 숙제를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합원들이 더 좋은 의견을 내기 위해서 미리 안건을 알려준다. 그 사람이 그 안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올 수 있으니까 그 회의 자리에서 훨씬 더 질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회의 전에는 이렇게 해주시고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공정하고 투명한 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이야기 배분 시간을 모두에게 되게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추후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모두의 의견을 다 균일하게 여러분들이 수합할 수 있는지 그 팁도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리드를 하고, 그리고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논의 시간도 정확히 배분을 하고, 그리고 회의에서 어떤 것을 하기로 했는지 결정을 하고, 이것을 이거 뒤에서 얘기할 거긴 한데 어떤 것을 누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것을 3W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정하고 회의를 마무리하면 이 회의는 완벽하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마친 다음에는 회의에 온 사람도 있고 못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회의 결과 문서를 참가자들에게 공유를 하고, 그리고 회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교섭을 진행을 했다면 그 교섭 진행 상황을 보고 한다면 회의 전, 회의 진행, 회의 후가 되게 원활하고 완벽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으시면서 잘하고 있었군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회의 전 먼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걸 되게 무언가 거창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SNS로 다 소통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 안건에 대해서 조금 더 투표를 거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빠르게 의견이 개진될 것 같다면은 뭐 간단하게는 카톡이나 네이버 팬드의 투표 기능을 사용하셔도 좋고, 요새는 구글 설문도 되게 많이 사용하시고 되게 직관적이고 대화하는 의사소통처럼 느껴지는 탈리나 타이폼 같은 도구들도 되게 편리하게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전 온라인 설문을 받을 때 지난 교섭 진행 사항이나 조합원 의견 수렴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알릴 수도 있어요. 뭐 우리 교섭을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요 회의를 요 안건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투표를 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요 진행 과정도 알리면서 요번에 안건을 정할 수 있는 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그 사람인에서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했던 리서치를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때 리서치를 했을 때 대부분의 2030 직장인들이 노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80%를 넘었는데, 이들이 노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조직 문화 개선이 1위였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도 요즘은 많은 리더분들이 조직 문화 개선 너무 필요하지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 했던 활동이나 운동을 생각한다면 조직 문화 개선이 1위라는 것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정년 보장이나 아니면 임금 협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더 높은 순위일 줄 알았는데 조직 문화 개선이 1위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무언가 설문 결과를 돌려보면 저들이 원하는 건 저거였구나 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사전에 의견을 수합하지 않으면 정확한 의견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미리 서베이를 해보시면 그들의 정확한 의견을 아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는 표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표로 정리를 해 두었고요. 요 뒤에는 아까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미리 회의 안건이 정리된 자료를 공유하면 회의에서 의견을 원활하게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 이미 문서 작성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고 공유 너무 잘하시는 분들일 테지만, 회의가 너무 많고 이것에 이렇게 각 잡아서 신경을 쓰기 어렵다 한다면, 저는 그냥 같이 있는 그런 메신저 방에서 회의 안건은 무엇입니다 라고 문장 정도로만이라도 공지를 해도 회의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는 큰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과정을 생략하기보다 간단하게라도 진행하는 것이 조합원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의견을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회의 참여자가 의견을 수평적으로 모으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수평적으로 모을 수 있지? 왜냐하면 항상 어떤 회의든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시는 분이 있다면 사실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시다는 것은 맞는 말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이 말씀을 많이 시작하게 되시면 다른 분들이 발언 기회를 충분히 얻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조금 도구를 사용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받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안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스트잇을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인데, 그냥 정사각형의 포스트잇에 딱 이 포스트잇 하나에 한 사람이 하나의 의견을 적을 수 있다라고 회의 시간에 이렇게 그 포스트잇을 배부하고, 우리가 되게 논의해야 될 첨예한 사안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 의견을 다 받은 다음에 벽에 그걸 붙이고, 의견을 받아보면 비슷한 의견들끼리 유목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스트잇은 그게 되게 큰 장점이더라고요. 떴다 붙였다 하면서 비슷한 의견끼리 유목화를 하면, 지금 우리 조합원들이 어떤 의견을 가장 많이 내고 있구나를 한눈에 알 수 있고, 한
포스트잇당 한 사람의 의견이라는 건 되게 시각적으로 의견이 평등하게 보여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발언 독점을 막을 수 있는 되게 좋은 효과적인 도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을 많이 유용하게 쓰시는 분이 있다면은 지금처럼 계속 유용하게 써주시고, 나는 그거 조금 낯선데? 라고 하신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좀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주 작은 팁이지만, 하나의 포스트잇에 한 사람이 하나의 의견을 적고 이것을 모두가 네임펜으로 적으면은 끝나고 의견을 다 이렇게 볼 때 훨씬 더 눈에 잘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볼펜으로 포스트잇을 적으면은 벽에 붙여놔도 그 글자를 알아보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팁이지만 포스트잇과 네임펜을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의견을 모은다면 네, 저는 수평적인 의견 수렴을 도구적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새는 온라인 문서로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방법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해서 해도 좋지만 약간 포스트잇과 유사하게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추천한다면 패들렛도 추천을 할게요. 지금 제가 추천하는 도구들은 다 사용이 엄청 잦지 않으면 그냥 계정을 만들면 몇 회 정도는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도구는 우리 조직이랑 엄청 잘 맞는 것 같아. 잘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은 조금의 월 구독, 10,000원 이하의 월 구독료를 내면은 도구를 엄청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워크숍이나 회의를 진행할 때,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 많이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패들렛은 그냥 이렇게 도구가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링크나 QR코드만 전송을 해도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의견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도 이 QR코드 페이지를 그냥 제가 만들어 둔 거거든요. 들어가서 써보시면 엄청나게 간단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포스트잇을 썼으면 좋겠고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의 의견을 내는 어떤 시각적인 평등도 도구적으로 좀 커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료로도 나와 있는데 많은 청년 조합원들이 선배들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무언가 구조적으로 청년이 적고 그리고 중년 중심인 노조 분위기에서 청년 조합원이 되게 그 의견을 개진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금 2020년 자료이기 때문에 4년 전이어서 이때보다는 조금 나아졌을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여전히 그래도 조금 중년이 더 많이 리더의 위치에 서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 조합원들이 이런 경험이 많은 건 저는 결국 권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권력이 있으면 위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위계 상황에서 경험이 적은 자들이 더 활발하고 더 평등하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리더인 내가 선배로서 좀 도와준다. 리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의견을 수합하는데 좀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말을 못하지? 뭐가 어렵다고? 난 엄청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했는데? 라고 이렇게 뭔가 좀 거나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경험이 적은 자들에게 더 의견을 잘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나는 만들어준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잘, 네, 편안하게 의견을 수합하는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발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주제에 벗어나는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제에 벗어나는 의견을 내는 경우에는 근데 그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면은 저희가 이 딱 안건을 얘기해야 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 시간 안에 충분히 의미 있는 논의를 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얘기 너무 중요하긴 한데 이번 안건이랑은 다르니까 일단 기록해두고 우리 이 안건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이런 대화 방법으로 리더 회의를 진행하신 리더 여러분들이 좀 다른 의견을 낸 분의 의견도 존중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회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리드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회의를 좀 유의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쓰는 거랑 그리고 이 회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있다라는 신호를 그 회의를 리더하는 사람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여기 아까 간단하게 얘기한 3W는 네, what, who, when. 그래서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어떤 것을 누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구두로 협의하고 적어 둔다면 그 다음 회의까지 서로가 할 일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 뭐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다음 회의에 만났어. 그런데 하기로 한 거 왜 안 했어요? 이런 얘기, 우리 이거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전에 누가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정해놓지 않았을 때는 그런 좀 서로에 대한 왜 하지 않았지? 같은 좀 원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이 왜 진행되지 않았지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기로 했으면 무엇을 누가 언제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정해두고 공유하면 서로에 대해서 좀 네,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회의 후에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보고하고 공유해야 조합원들이 노조의 사업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이 의견을 수렴한 후에 교섭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회의라면 간단하게 뭐 이런 내용을 했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도 정하면 되겠지만 그 교섭 회의에서 한 내용이 있다면은 어떤 일시에 누구누구가 참석했고 이 교섭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무엇이고 어떤 입장 차이가 있었고 향후에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 정도는 조합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조합원들도 아, 우리 노조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 사측이랑 논의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잘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교섭에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교섭 전략이 노출되는 것이 염려되는 안건이 아니라면 이 정도는 항상 공유를 해주는 것이 조합원들이 이 노조의 일을 더 많이 알수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많이 공유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되게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2시 39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같이 자료를 넘기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원 의견을 잘 모아내는 회의 체크리스트를 지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요거를 체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인원으로 보니까 지금 15분이죠. 네, 3분씩 한 조가 돼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체크리스트를 좀 체크를 쭉 해보고 맨 끝에 지금 우리 노조에서 뭘 잘하고 있는지 뭘 보완하면 좋을지 요거를 10분 동안 쓰고 10분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후에 조별로 여러분들 대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 50분까지 요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3시까지 쉬는 시간 갖고 3시부터 제가 조별로 대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할게요. 제가 조직문화 워크숍 할 때 그 세대 간의 갈등도 주제로 다룰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할 때 항상 부탁하는 것은 무언가 조금 더 경험이 많으신 선배분들이 그 이제 막 사회에 오시는 그런 후배분들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면은 대부분들 반응이 좀 좋지 않으세요. 긍휼한 마음 갖기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편인데 그 살아온 배경이나 환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과 옳다고 생각하는 것, 뭐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투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틀리다라는 시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아, 저 친구들은 저런 교육적 환경에서 자랐구나, 저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선배분들이 조금 더 알아주시면 조금 더 화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회의에서도 저는
지금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들은 정보를 되게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 그리고 모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든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더 원하는 것은 저는 더 젊은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조직 경험이 더 많으신 분들은 이게 내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조직에 많은 정보들이 나에게 오고 체득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젊은 세대는 그게 여러분들보다 적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유해줘야지 나와 비슷한 레벨에서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는 동료가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부지런히 투명하게 공유를 해주시면 조금 더 그 간극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의견을 잘 수합하기 위한 회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그런 의견을 잘 수합하기 위한 회의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떤 그런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일, 하나의 사업이 끝났을 때 팀 빌딩을 위한, 팀 단합을 위한 회의를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팁 차원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요. 같이 어떤 사업을 했다면 그 사업을 같이 운영한 주요 조합원들과 함께 이런 경험을 돌아보는 시간을 한 1시간 정도라도 가지면 우리가 했던 일의 의미를 더 잘 간직하고 다음에 더 좋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도 팀빌딩에 무척 도움을 주는 4가지 질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계신 현장에서 꼭 사용해보기를 강력 추천할게요. 사실 저는 이 회의 방법을 2018년에 전문 퍼실리테이터로부터 배웠어요. 배우고 나서 제가 하는 모든 회의는 다 이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곤 하는데, 확실히 이걸 하기 전이랑 후는 저는 제가 이끄는 팀이나 제가 속한 팀의 단합력이나 이 일에 대한 이해도나 이 일에 참여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은 이전과 이걸 하고 난 이후에는 제가 충분히 달라졌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꼭 써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업을 같이 했다면 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이건 토론하듯이 하나의 의견을 수합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각자, 왜냐하면 각자 의미 있었던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것을 새로 배우거나 깨닫게 되었는지, 그래서 다음에는 다음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딱 이 4가지 질문으로 이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면 훨씬 더 팀빌딩에 도움이 되는 딱 그런 단합을 시킬 수 있는 회의를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라고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의견을 잘 모아낸다는 것은 저는 결국 사실 온라인 도구, 구글이나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탈리나 타이폼이나 패들렛,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도구죠. 그리고 5년 후에는 또 다른 도구를 추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런 도구를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조합원 개개인의 의견을 잘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활용할 것인가? 아까 유튜브로 배워서 해보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다 유튜브로 배워서 도구 사용하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신입이신 분들이 어떻게 도구 사용하는지 봤더니 그 친구들도 저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는 다 유튜브로 보고 배우는 거니까 나도 배워서 해야지, 그런 태도를 저도 갖게 되니까 되게 좀 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배운 도구는 저는 아까 쓰긴 했는데 탈리라는 도구를 배웠어요. 근데 구글 폼이 되게 데이터도 볼 수 있고 너무 좋은 폼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예쁜 거예요. 근데 어떤 회사의 서베이에 이렇게 응답하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브랜드 네임을 보니까 탈리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서치해서 들어가 봤더니 또 좀 몇 회는 무료로 쓸 수 있어서 그거 직관적으로 한 몇 번 정도 테스트 해본 다음에 쓰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것들 나도 계속 배워가면서 더 좀
사실 예쁜 걸 쓰고 싶었던 건 예쁘면 조금 더 대답을 잘해줄까? 뭐 이런 저의 예쁘면 조금 더 반응해줄까? 뭐 이런 저의 마음이 담긴 거였는데 도구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모두의 의견을 잘 모아내기 위해서 써본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쓰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해도 괜찮죠. 네. 그래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잘 모아낸다라고 요것에 중점을 두시고 그래서 회의 전에도 회의 전 문서를 여러분들이 속한 SNS나 메신저 창에 공유를 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평적으로 수렴하려는 태도를 진행 중에는 가지시고 회의 후에도 우리가 이런 논의를 했고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이 언제까지 어떻게 하기로 했다. 다음에는 이런 아젠다로 만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속한 우리 조합이 되게 유기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구나.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구나. 이것만 느껴도 저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모두의 의견을 다 들으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결국 조합원을 존중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합원들이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회의 방법으로 팀빌딩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안내했었는데요. 사실 요거는 어떤 큰 사업을 마무리했을 때 쓰는 방법도 좋지만 뭐 내가 보낸 일주일을 딱 회고하기에도 좋은 질문이거든요. 일주일 또는 지금 이 워크숍을 저희가 2시간 동안 같이 했잖아요. 그럼 이 2시간을 회고하기에도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마무리하기에 되게 좋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한 그 질문으로 오늘 워크숍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돌아보고 감정을 돌아보고 새롭게 알게 된 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워크숍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다음에 반영해서 뭘 하면 좋을지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2분 정도 어땠는지 얘기해 주시고 딱 50분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